안녕하십니까. 저는 애사모임팀에서 근무하는 19년도 입사자 오우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무팀에 근무 중인 19년도 입사자 조혜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준법지원실 19사번 박인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인사팀 직원 안지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부상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18년도에 입사한 서재근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19년도 4번 송난희입니다. 저는 사학연금에서 18년도에 체험형 인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경험한 사학연금 공단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한번 지원해보고자 했는데 마침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되어서 공단에 근무 중입니다. 네, 저는 원래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관련 수업을 들으면서 사회보장론 수업도 듣게 되었는데 그때 직영연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금공단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사립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저랑 같이 계속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다 사학연금 대상자이셨어서 그에 대한 관심이나 좀 이해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격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회계세무직률로 들어왔었는데요. 그때 지원 자격 조건이 회계세무 관련 자격증이 지원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자격증 덕분에 입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신감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 전형에서 처음으로 저 자기소개를 할 때 위원분들이 아나운서가 들어온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셨어요. 그때 처음에 자신감이 면접 전형 전반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실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 사진이 시험 볼 때 사진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사진이 약간 이상한 사진이다 보니까 4학년을 입사하고 나서 이 4학년금은 정말로 블라인드 채용이 정말로 지켜지고 있구나를 느끼게 된 계기였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우선 제 옆에 앉아있는 오우석 대리와 함께 면접 스터디를 같이 했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오우석 대리랑 제가 동기가 될 거라는 생각은 추워도 한 적이 없는데 저는 같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미안. 문제마다 그 옆에 제가 쓰려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자신감을 쓴다던가 특정 단어를 일단 고정해 놓고 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로 일관성 있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한 문단 안에서 끝마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정량과 정성평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량평가를 위해서 각종 관련된 교육 사항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관련 자격증, 한국사, 이런 식으로 해서 자격증 같은 것들을 준비를 했었고 정성평가를 위해서 저희는 특히 또 자소서 비중이 크다 보니 자소서에 들어갈 수 있는 문항을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해서 쓸거리들을 많이 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NCS 채용은 기본적으로 KSA로 되어 있기 때문에 K 놀리지, S 스킬, A 애티튜드 이거에 방점을 둬서 그동안 제가 했던 그런 활동들이 이 KSA 중에 어디에 분류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자기소개서를 썼더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랑 약간 다른데 NCS, 통합전공, 논술 이렇게 세 가지를 봤었거든요. 근데 NCS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이랑 같이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문제은행식으로 자꾸 모의고사를 풀었었고 전공은 사실 제가 경제학 전공이어서 경영학이랑 경제학이 같이 되어 있는 문제집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집을 풀면서 준비를 했었고요. 논술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사학연금으로 검색을 했을 때 화두가 되는 주제를 선택해서 그 기사를 좀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논리적으로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사학연금은 필기가 일반적인 그 NCS 문제와 함께 전공 문제도 함께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 경제, 행정, 법과 관련된 공부도 함께 했어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술 같은 경우는 관련된 논문이나
관련 기사를 많이 찾아보면서 수치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좀 면접을 준비할 때 많이 떨리고 말이 빨라지는 이런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치려고 면접 준비를 날마다 했던 것 같아요. 자다가 눈 떴을 때 1분 자기소개를 외워보고 집에 가는 길에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뭐 나의 장점에서 스피치를 해보고 에 있어서는 그래도 최대한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짧은 시간 안에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게끔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 취업 준비생 분들께서도 어느 곳에서나 다 쓸 수 있는 나만의 면접 답변이 들어있는 노트를 한 권 준비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됐었는데요. 특히 서류 전형 때 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필기 공부를 준비를 했었는데 또 서류에서 막상 탈락해 버리면은 그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 조금 많이 혜택을 본 것 같습니다. 그때 우선순위를 정할 때 본인의 출신이 그 지역 연구실을 한 공공기관을 좀 더 중점적으로 준비하면은 그래도 그냥 막연히 준비 없이 목표 없이 준비한 것보다는 조금 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는 대학교만 있다 보니까 혹시 광주에서 살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을 때 지역인재를 인정받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의 일생을 봤을 때 그 사람은 지역인재로 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상등분을 해서 그 부분마다의 가점을 차등을 둔다면은 지역에서 살다가 서울로 대학 간 사람도 어느 정도 가점 정도는 받는다면 그런 격차가 좀 불합리한 부분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재무팀 업무를 하면서 관련 직무에 대한 교육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우리 공단의 최대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학연금의 자랑은 사학연금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공기관이나 다른 공기업 같은 경우는 다 국민연금 대상자인데 사학연금만 독특하게 특수직영연금인 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여타 다른 교직원분들과 함께 더 높은 수준의 높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싶습니다. 지금 부서 이동이 8월 1일자로 이루어져서 새로운 분들과 지금 새 분위기에서 조직에 적응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전문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되게 모든 분들께서 정말 맡은 바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그 역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깐깐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법률적으로 닿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의존하는 부분도 있고 실수를 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답변을 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인사팀은 한마디로 인싸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단에서의 보수, 교육, 채용, 인사, 노무, 또 봉우까지 공단 직원분들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망라해서 인사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 직원분들과 두루두루 친해하고 두루두루 바로바로 민원을 상담해줄 수 있는 그런 인싸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인사팀은 인싸팀이다라고 꼽아봤습니다.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휘둘리지 말라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사실 취업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정보통이 있다 보니까 이건 이런다더라 저건 저런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가 준비하던 일, 자기가 공부했던 거 그냥 집중해서 자기만의 그런 공부 노하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버티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생각하면 물론 버티면 되는데 그 버티는 과정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취업 준비 기간도 많이 힘들고 외롭겠지만 또 지금 현재 내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과정이 헛되지 않는다는 믿음만 갖고 끝까지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